조계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한 중봉 성파대종사의 제15대 종정 추대법회가 조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성파종정이하는 초발심으로 개인과 가정, 국가를 새롭게 만들자고 설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추대법회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종정예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15대 종정 성파대종사는 월화스님 법맥을 이은 수좌이자 전통 한지와 오칠, 염색 등의 대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파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인 사회 각 분야 불자들을 선정하는 불자대상 후보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BBS 뉴스 기획 코너 반야로 시간에선 사찰에 불이 났을 경우의 법적 피해 보상 문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한 중봉 성파대종사의 제15대 종정 추대법회가 문재인 대통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성파 종정예하는 더없이 쉬운 법문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발심으로 개인과 가정, 국가를 새롭게 만들자고 설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장엄한 종소리를 따라 성파대종사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총본산 조계사로 들어서며 15대 종정 추대법회가 시작됐습니다. 대웅전 안에서는 성파 종정예하가 마스크를 쓴 채, 대웅전 밖에서는 각계 인사들이 두 손과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새 종정예하가 등단 봉청으로 법석에 오르고 법의 상징인 불자 법장이 봉정되면서 추대법회의 분위기는 절정에 올랐습니다. 종정예하는 더없이 쉬운 언어와 내용으로 대중들과 호흡하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설했습니다. 새로운 건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의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잘 이어나가고 잘 지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옹고지신과 초발심의 방점 찍힌 새 종정예하의 법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자는 따뜻한 격려와 다짐으로 끝맺음됐습니다.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이때까지 있었던 걸 싹 지워버리고 새로 전부 출발하면은 전부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청규를 지키고 대중과 화합하며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종정교시의 준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종정예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를 밝히기를 기원했습니다. 화합을 위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종정예하의 교시는 모든 중생이 참나를 밝히는 진함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월화대종사를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한 성파대종사는 한평생 수행 정진하며 도자기와 시조, 천연염색 등 우리 전통 문화를 가꿔왔습니다. 선예일치로 한국 불교의 외연을 넓혀왔기에
불지종가의 법맥을 이은 새 종정예하를 향한 신뢰와 기대감은 더욱 높습니다. 성파 종종 시절을 맞아 종단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또 한 번의 중흥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노총당 월화 대종사로부터 환성문화 13세손으로서 크게 법을 펴라는 부촉의 말씀과 더불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봉각스님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는 헌사로 새 종정추대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추대법회는 청교와 대중화합으로 한국 불교의 대살적 역할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장이 됐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성파 종정예하 추대법회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종정예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기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교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봉 성파 대종사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종정 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저는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종정예하를 여러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았고 정신을 각성시키는 맑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선한 마음을 강조했다면서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불교계의 감사의 뜻도 거듭 전했습니다.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 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민들께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조계종 종정 추대법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행사 종료식까지 함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정 추대법회의 중요성과 문 대통령과 종정 예하의 인연을 고려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불거진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법회에 앞서 종정 예하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등과 차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퇴임하면 통도사 옆으로 가게 돼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이친삼,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정예하는 문 대통령을 전부터 존경하며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면서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원우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종정예하는 법어에서 무엇보다 초발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법회에 참석한 정관계 인사들이 종정예하의 법문을 거울 삼아 국민을 위하는 초발심을 되찾고 진정한 화합을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은사인 제9대 종정 월화 스님의 법맥을 이으며 27안거를 성만한 수자로서의 수행 이력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오칠과 천연염색, 한지공예 등 전통 미술 분야에서도 일가를 이룬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도 자리매김했는데요. 김호중 기자가 종정예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193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월화 스님을 계세로 1960년 통도사에서 삼위계를, 1971년 비구계를 각각 받았습니다. 1975년 첫 선방 방부를 드린 뒤
봉암사 태고선언 등 제방선언에서 용맹정진하며 지금까지 27번의 안거를 성만했습니다. 조계종 9대 종정을 지낸 노천당 월화대종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아 법호 중봉을 수지한 건 2002년. 사람들 각기 자신의 등불을 가졌으니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 앞을 찾겠느냐는 전법계를 받았습니다. 성파 스님은 수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중앙종회의원을 3차례 역임하고 통도사 주지를 맡는 등 종무 소임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2018년에는 영축 총림의 최고 어른격인 통도사 방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무엇보다 성파 대종사의 수행력은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포교 활동에 더해지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도자로 구워 만든 도자대장경을 통해 호국 불교를 설했고 기도를 하면서 대장경을 조성해서 공난을 극복한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통일을 발언하는 대장경을 도자대장경을 갖다가 다 조성했잖아요. 준비하는데 한 5년 걸렸고 10년에 완성했지. 물에 잠긴 방구대 암각화를 오칠과 자개 공예로 표현해 불교의 깊은 이치를 담았습니다. 물은 밑에 있고 흑공은 하늘에 위에 있다 이래가 둘러보지만은 이 우주에서 보면은 물이 위에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흑공이 밑에 있고 위아래가 없는 거야.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저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유명인부터 순례자에 이르기까지 대종사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완성된 천연 염색 작품은 수행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징표로도 여겨집니다. 천연 염색에서 알 수 있는 대종사의 자연사랑은 들꽃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통도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은 뒤 30년째 추석하고 있는 서원암 주변은 직접 일군 야생화로 뒤덮였습니다. 들꽃 축제를 만들어 대중과 소통을 나눈 뜻은 무엇일까? 꽃은 꽃만의 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인류의 마음의 꽃을 피워야 제대로 된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바로 못 보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듯이 이런 꽃을 보고 감상하면서 자기 마음의 꽃을 보고 감상하고 피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의 법맥을 잇는 가나선 수행자이자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예술가로서의 새 종정예하 모습은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부대중을 화합으로 묶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끌 새 종정예하의 가르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온 사회 각 분야 불자들을 선정하는 불자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추천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과 산하 사찰 주지가 할 수 있으며 각 말사 주지는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를, 각급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는 포교원 동의를 받아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4일까지며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추천 서류, 공적사항 입증 서류와 함께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불자 대상 시상식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봉행되는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겐 상패와 부상이 주어집니다. 불자 대상은 한국 불교 위상을 대내외 널리 알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으며 외국인과 고인, 단체도 수상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이 성인 하남 대종사 출판 기념회를 열어 수익금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강릉시에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강릉문화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 근현대 힘든 시기 한국 불교를 지키고 수행가풍을 이어온 하남 대종사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또 원주, 평창 등에서 이어온 출판 기념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지난달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강릉시에 전달했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원행 스님은 하남 대종사는 최대 격동기였던 근대 혼란과 난세, 오대산 깊은 산골에 두문불출하면서 국내외 철학자와 지성인들을 일깨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산불까지 겹쳐서 도저히 산속에 앉아있기만 힘들어서 이 행사를 책을 나눠드리면서 행사비를 계란 나머지 금액을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드리게 했습니다. 원행 스님이 최근 출간한 성인 하남 대종사는 만공선사, 경어선사 등과 주고받은 편지와 개송 등을 중심으로 하남 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능인학원이 교직원과 청소년의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대종사와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대종사는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 교장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장기 조혈모 세포 희망 등록, 헌혈, 자살 예방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살행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고귀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다양한 일입니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선생님들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 교직원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 나눔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면은 남에게 보시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 나눔은 오늘 이 거룩한 자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협약 내용에는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관 동아리 개설, 장기 기증 교육 캠페인 실시, 관련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확인서 발급, 생명나눔 활동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담았습니다. BBS 뉴스는 지혜를 뜻하는 불교 용어 바냐와 법을 의미하는 영어 로를 합쳐 일상에서 법을 지혜롭게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기획 코너 바냐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산불 또는 방화로 인해 사찰에 불이 났을 경우에 법적 피해 보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려 200시간 넘게 타오르며 평범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경북 울진 산불. 거세진 불길은 한때 천년고찰 불영사 턱밑까지 접근하며 한순간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덜에 그냥 무심코 그냥 불을 피운 것이 그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불이 난다라거나 불씨 하나하나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심함으로 인해서 문화재를 지키고 우리 한국을 지키고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40대 여성이 고의로 불을 질러 전각 한 동이 완전히 타고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실수 혹은 고의로 낸 불로 인해 사찰이 피해를 보았을 땐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먼저 가해자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 앞선 남양주 사찰 방화범은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사찰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방화범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화재인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형법상의 방화죄보다 2분의 1 가중돼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숭례문 방화범의 경우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흥인지문 방화 미수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실수였고 전혀 불을 지를 의도가 없었다면 연소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은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배상의 기초가 되는 재산 피해 감정 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역사학자라든지 불교학자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감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가치가 잘 평가될 수 있는지가 사실 관건입니다. 또 감정을 완료한다고 해도 보물 한 점이 수십억에 달하는 큰 규모의 피해 보상액을 방화범이 보상할 능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에서 복구 비용이 22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220억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2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피해 보상을 요청하기 힘든 사찰 문화재만의 특수성은 사찰이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사전 협조 소방 활동에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사찰에서 웅장하고 긴 소리로 불심을 일으키는 유물인 범종 정보를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미술사학자이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인 최응천 동국대 교수는 국내외 각지를 다니며 범종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한국의 범종을 펴냈는데 중요한 범종을 59개 장으로 나눠 상세히 다뤘습니다. 충주박물관은 2,500여 점의 소장 유물을 모바일로 관람할 수 있는 스마트 충주박물관을 내일 개관합니다. 충주박물관은 그동안 소장 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충주시 문화재 150여 점에 대한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전시하지 못한 유물들도 박물관 앱과 박물관 내 생생터치 미디어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귀속문화재는 지표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 중 국가가 보관, 관리하는 유물로 그동안 세종시에서 발굴된 유물은 국립공주박물관이 보관, 관리해왔습니다. 이상으로 3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